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5일 샀다고 언급한 종목이 드디어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24%까지 빠지는 아픔을 견디고 5개월 만에 이제 50% 수익률로 이제 익절을 시작했는데 그 종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종목은 일단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인탑스란 종목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이죠. 여기 보면 여기 SD 바이오 센서랑 같이 언급한 영상도 있었고요. 이제 코로나 수혜주다. 이제 왜냐면 인탑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뭐 한 6개월 전에 7월이나 8월 달에 한번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요. 요걸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 인탑스가 과연 뭐 하는 회사인가 간단히 좀 보면 인탑스는 이게 인탑스 홈페이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성 갤럭시 핸드폰 있잖아요. 그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를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케이스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롭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최근에는 주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생산을 또 대행해주면서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로봇 부품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한 주가가 뜬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화장품 케이스도 만들고 이제 지난해 7월이나 8월에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코비드19 SD 바이오 센서용 안에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요것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면서 인탑스를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영상을 그때 한번 찍었었던 거죠. 그때 이제 SD 바이오 센서에 납품을 하면서 단순 휴대폰 케이스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SD 바이오 센서도 매수했고요. 근데 SD 바이오 센서가 매출이 2분기부터 좀 줄고 생각만큼 성장성이 크지 않다고 여기져서 SD 바이오 센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인탑스는 그냥 SD 바이오 센서는 전략 매도했지만 인탑스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회사 체질이 개선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탑스는 계속 보유했다 뭐 이런 영상을 그때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매매 일지를 좀 보면 이제 작년 초에 이제 34,000원에 이제 기존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를 했죠. 예약 매도를 하고 어, 이제 SD 바이오 센서에 납품을 하네. 휴대폰 케이스만 만들다가 이제 진단 키트 시약 부품도 만드네 하면서 회사 체질이 개선됐네. 그래서 요때 이제 34,000원대 원래 맨 처음에 한 9,000원대 만원대 이렇게 샀었던 걸 갖고 있었는데 계속 나눠서 팔다가 34,000원까지 팔았다가 와 이거 뭐야 지금 보니까 요때쯤에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한 거죠. 요때쯤에 와 이게 단순한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진단 키트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 코로나 수혜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34,000원에 다시 매수를 시작했죠. 너무 비싸게 샀죠 이거는. 근데 이제 계속 분할 매수해서 29,000원대 계속 사서 근데 이 인탑스가 2020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래서 자사주를 또 사? 와 회사 여유 현금으로 자사주를 계속 사는구나. 그래서 이때 또 추가 매수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8월 12일까지 7월부터 시작해서 요때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달까지 한 요때쯤까지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쭉 빠질 때는 무서워서 아마 더 못 샀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돈이 이제 다 돼서 못 샀을 수도 있죠. 어쨌든 28,750원을 마지막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27,184원이 이제 매수 평균가가 되죠. 그전에는 뭐 한 만 원도 안 됐었는데 매수 평균가가 요때부터 34,000원대보다 다시 사서 매수 평균가가 올라가지고 최종적인 뭐 그 전에 사놨던 것도 있으니까 최종적인 매수 평균가는 27,184원이 됐죠. 근데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여겨져서 인탑스가 이제 SD 바이오 센서 진단 키트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회사 체질이 개선되고 코로나 수혜주라 매출이 막 급증할 걸로 예상이 돼서 목표가를 61,000원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세웠었죠. 근데
생각한 것만큼 SD 바이오 센서의 매출이 늘지 않았어요. 그 SD 바이오 센서의 매출 실적을 잠깐 보면, 요건 이제 SD 바이오 센서,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투자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재무제표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자주 보는데, 글씨를 좀 키워서 좀 보기 좋게 보여드릴게요. SD 바이오 센서, 이제 분기별 매출인데요. 매출이 1조 1000억이었어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작년 1분기만 해도. 근데 2분기, 3분기 내려가면서 1조 1700억에서 7400억, 5000억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4분기나 올해 1분기에는 뭐 엄청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막 여러 회사에서 진단키트 나오고 코로나가 잡혀가는 분위기여가지고 매출이 계속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 정도 손실을 보고 SD바이오스에서 전량 매도했는데 속이 쓰리죠. 지금 다시 급등한 걸 보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순이익도 4천억에서 2,800억, 2,100억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물론 올해 1분기에 뭐 다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 SD바이오 센서에 납품을 하면서 인탑스도 좋아질 거다. 이 SD바이오 센서라는 진단 키트를 되게 많이 만드는 회사에 인탑스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인탑스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이제 기존에는 휴대폰 제조 케이스 만드는 회사였다고 생각해서 이때 사서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팔기만 했는데 회사 체질이 개선됐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에도 부품을 납품하니까 이때쯤에 다시 매수한 거죠. 그래서 쭉 매수했는데 이때쯤까지 요 기간 동안에 매수를 했다가 SD 바이오 센서는 전량 매도했지만 이제 요 인탑스는 계속 보유하면서 갖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이제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 키트가 많이 나갈 것 같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목표가는 이제 43,300원으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61,000원으로 예약 매도가 설정해 놨다가 작년 이제 8월 15일 날 목표가를 이제 43,300원으로 조정했는데 38,50원으로 체결이 된 거 보면 뭐 시초가 때문에 이렇게 체결이 된 건지 아니면 목표가를 제가 43,300원에서 48,50원으로 수정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못 입력한 건지. 하여튼 4만원대 팔아야지 생각하고 예약 매도를 한 거죠. 8월부터. 그래서 8, 9, 10, 11, 12, 1, 2, 뭐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예약 매도를 건 거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문 넣으면 되니까 예약 매도는. 그래서 계속 4,300원이나 4만 이렇게 매약 매도를 해놨는데 드디어 한 5개월이 지나서 이제 2월 3일 날 48,50원에 이제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약 50% 정도 48,50원이면 매수 평균가 27,184원 대비로는 한 50% 상승한 50% 상승을 보여주면서 익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고 나서 계속 뭐 상승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때쯤에 사서 매수했는데 막 계속 빠졌어요. 주가 계속 빠져서 뭐 한 최저점은 22,450원까지도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때 샀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뭐 최저점이 어딘지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때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22,450원 뭐 이렇게까지 최저점을 보일 때까지 막 떨어지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소가리를 하다가 드디어 다시 이제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이제 익절의 시점이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22,550원까지 떨어졌었군요. 11월 30일 날. 그래서 최대 매수가 대비 매수 평균가 대비 24% 손실을 보고 있다가 이걸 견디고 드디어 다시 재상승에 도달해서 50% 수익률을 보면서 익절을 시작하게 됐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표가 수정한 거는 SD 바이오 센서의 성장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목표가를 그렇지만 회사 자체가 휴대폰 케이스도 만들고 워낙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SD 바이오 센서 덕에 막 엄청나게 계속 성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파는 사태가 생기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막 다 상승했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은 진단키트 관련주 때문에 상승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가에 도달한 셈이 됐죠. 이 목표가를 낮춘 이유는 이제 진단키트가 안 팔릴 것 같아서 낮췄는데 오히려 진단키트가 잘 팔리게 되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사실 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운이 좋아서 사실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48,50원에 팔렸는데 요 주가가 급등하고 막 한 날 요날 48,50원에 이제 팔렸는데 시초가가 48,50원이라 제가 43,300원으로 목표가를 예약 매도가를 정해놨지만 48,50원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가 4850원에 형성되는 바람에 목표가보다도 높게 팔린 거네요. 근데 어찌됐든 4300원 목표가로 해서 팔게 됐는데, 일단 예약 매도가 체결되면 이제 최근에는 계속 예약 매도만 걸는 게 아니라 자동 감시 매도 주문을 제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감시 그 매도 주문은 뭐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한 게 있는데, 내가 정한 시점에서 뭐 더 올라도 팔리고 떨어지도 팔리게. 그래서 다음 목표가를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2021년 8월 15일에 세운 목표가가 43,300원이었으니까 해가 바뀌고 2022년도에 다시 목표가를 세운 게 46,500원이에요. 그래서 46,500원에 팔아야지 하고 이제 예약 자동 매도 감시 주문을 넣었지만, 제가 생각한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좋지만 또 주가가 쭉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걸 또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도 막 속이 쓰리니까 분할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자동 감시 매도 주문을 넣는데, 더 올라도 팔리지만 떨어져도 팔리게 주문을 넣죠. 그래서 제가 일단 예약 매도가 체결돼서 팔렸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다 생각하고 나서는 뭐 손절매는 안 하니까 샀다고 생각한 시점에서는 예약 매도만 걸어 놓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만 난 팔 거야 라는 가격이 43,300원이었기 때문에 43,300원에 팔 생각만 하고 손절매 할 생각은 안 하죠. 손절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는,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눠서 팔 때 더 올라도 팔리지만 떨어져도 팔리게 이렇게 걸어 놓죠. 그래서 46,500원이 올해 세운 목표가이기 때문에 46,500원으로 이제 익절을 또 추가 매도를 주문을 넣어 놓고, 목표가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단기간에 37,000원까지 빠지진 않지 않겠냐. 그래서 37,000원까지 빠지면 뭐 큰일이 생긴 거다. 설마 단기간에 37,000원까지 빠지겠어 해서 37,000원에도 이제 손절매 가격을 한 거죠. 뭐 사실 익절이죠. 이것도 익절이긴 한데 팔린 가격 기준에서는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올라도 팔리고 떨어져도 팔리게 이렇게 자동 감시 매도 주문을 넣어놨는데, 하루 만에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떨어져가지고, 하루 만에 37,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날 최저가가 35,400원까지 떨어졌네요. 금요일 날, 2월 4일 날. 그래서 37,000원 밑으로도 떨어졌기 때문에 37,000원에 팔렸어요. 이게 뭐야.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져? 야, 하루 만에, 근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팔게 되면서 주가가 막 급등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독감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독감처럼 이제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제한을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진단키트주들이 다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 앞으로 이제 전망이 어두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마 인탑스도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막 쭉 떨어져가지고 7% 넘게 떨어졌죠.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또 팔렸어요. 37,000원에. 이거 예상하지 않게. 그래서 향후 또 어떻게 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떨어지는 거를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까 또 이제 다시 48,000원 정도까지 다시 재상승해도 팔리고 34,000원까지 추가 하락해도 팔리게 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인탑스의 매수가 희망 가격은 3만원 정도예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 텐데 3만원까지 34,000원에도 뭐 팔겠지만 뭐 3만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3만원에 막 몰빵해서 다 산다는 건 아니고 3만원부터 사기 시작하려고 한다. 3만원까지 떨어지고 그 이하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해서 다시 매수로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이따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일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러면은 요때 그렇게 막 이제 제가 사고 나서 막 주가가 막 떨어지기만 하다가 왜 이렇게 올랐냐. 물론 작년 하반기에 막 주가가 계속 하락했죠. 작년 하반기 주가가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달 이후로 막 계속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기였기도 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이.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락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22년도 초에 이제 CES라는 게 미국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음식 배송 로봇, 그러니까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요. 요즘에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로봇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서비라는 제품을 이제 베어 로보틱스에서 만들고 있나 봐요. 근데 이 서비가 CES 2022에 출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같이 로봇 관련주로 같이 어떤 흐름을 타서 상승한 게 있죠. 그래서 뭐 기사도 좀 나고 했더라고요. 뭐 여기 보면 요거는 특징주 뭐 요거는
내외경제TV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 인탑스가 뭐 1월 7일 날 뭐 14% 올랐다. 그래서 뭐 인탑스가 35,000원까지 올랐는데 베어 로보틱스의 음식 배송 로봇 서비가 CES2022에 출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 오미크론 때문에도 올랐지만 이런 CES 때문에도 막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때 막 35,000원 이상 넘게 막 오르는 시기가 또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그 22,000원대에서 막 35,000원까지 쭉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하면서 정부가 이제 그냥 PCR 검사인가요?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가검진 키트로 일단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해준다 뭐 이러면서 자가검진 키트가 지금 엄청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가검진 키트 관련주들이 막 상승하면서 SD바이오 센서 뭐 이런 회사들 다 늘어나면서 이제 인탑스도 주가가 급등했죠. 급등했다가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는 소식이 그냥 뚝 떨어지고 근데 지금 아직도 진단키트 수요는 엄청나가지고 올해 1분기 진단키트 매출은 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너무 많이 팔리면 수출 제한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막 수요가 몰리면 또 과량 생산해서 나중에 수요가 줄을 때는 또 막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는 아직도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인탑스는 계속 보유하면서 좀 보려고 그래요. SD 바이오 센서도 잠깐 보면 차트 보면 화려하죠. 제가 뭐 한 8월 달뭐 요때쯤 팔은 것 같으네요. 그냥 조금 갖고 있다가 요때쯤 팔았는데 계속 하락해서 횡보해서 뭐 잘 팔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급등하고 막 사각까 치고 해서 좀 속이 쓰리긴 합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SD 바이오 센서로는 돈을 못 벌었지만 인탑스로는 그래도 익절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말씀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또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탑스가 이제 재작년부터죠. 2020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탑스 이제 공시를 보면 자사주 매입했다고 이렇게 공시들이 있는데 네, 이런 인탑스 보면 보고서에도 있고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상황 보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매입했다, 자사주를 샀다 뭐 이렇게 쭉 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려면 다 힘드실 테니까 제가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일단 2020년도에 2월 4일 날 이제 신탁 매입 체결을 해요. 20억 원 정도 자사주를 사겠다. 이렇게 증권회사, 삼성증권이었나? 그래서 증권회사랑 20억 원어치를 돈을 주고 주식을 사달라.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서 2020년도에 2월 달에, 이제 재작년 2월 달에 평균 한 10,000원 정도에 사요. 굉장히 잘 샀죠. 자사주도. 그래서 한 19만 2천 주 정도 사서 한 20억 원 정도 사는데 2020년 3월 19일 날 매수 완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희한하게 3월 달에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자사주 매입할 땐 주가가 안 올랐는데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고 주가가 막 급등하더라.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을 자사주를 샀는데 주가가 막 30,000원까지 갔으니까 자사주 재테크도 굉장히 잘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요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SD 바이오 센서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자사주를 많이 했어요. 한 130억 정도를 했는데 8월 10일, 8월 27일, 9월 23일 세 번에 걸쳐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아마 삼성증권일 거예요. 아마 계속 계약 체결을 해서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발행인 네, 삼성증권 맞는 것 같으네요. 여기 보면 삼성증권이랑 이건 8월 27일 계약 체결한 건인데 이런 식으로 샀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8월 10일 날 30억 원 계약 체결하고 27일 날 50억 원, 9월 23일 날 50억 원, 총 130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사겠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0,000원에 샀지만 2021년도에 한 해 넘어서는 26,000원대에 삽니다. 26,000원대 11만 주, 27,000원 정도의 18만 주, 그리고 주가가 하락해서 24,000원대 20만 주에서 총 이렇게 한 평균으로 따지면 2020년까지 따지면 21,000원 정도로 이렇게 총 70만 주 정도를 산 셈이 돼요. 그래서 한 150억 정도를
총 합치면 150억 되죠. 150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수가 이게 20, 100, 1000만, 10만, 1720만 주인데 그중에 한 70만 주 자사주를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사게 돼서 약 4%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게 됐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번에도 이렇게 21년도 8월부터 매수 완료하는 건 10월까지 8월 10일 날 계약해서 그때부터 막 사기 시작하죠. 8월 10일 날. 그래서 제가 매수하고 나서 매수를 멈춘 시점부터 자사주 매입하시네요. 물론 뭐 이거 자사주 매입한다는 기사 보고 저도 더 사기도 했지만 쭉 사서 언제 완료하냐면 작년 10월 18일 요때쯤이네요. 요때쯤 자사주 매입을 완료합니다. 자사주를 매입을 완료하는데 공교롭게도 자사주 매입할 때는 계속 떨어지다가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뭐 회사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사주 매입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면 주가가 오르니까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할 때는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기사만 내보내나 하여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또 보여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공시가 또 나온다면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면 다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건 뭐 우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또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요렇게 이제 각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부문별 재무 현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3분기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3분기 총 얼마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걸 보기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다 분기별로 보고서를 봐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각 부문별로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건 같은 건데 요 가전제품 요 세 개가 가전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부문별은 IT 디바이스 요게 이제 핸드폰 부분이죠. 핸드폰 부분이고 가전제품 요게 가전제품 요 세 가지가 요 세 칸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금형 및 기타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SD 바이오스에서 진단키트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주목받았던 로봇 관련 이런 부품은 어디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뭐 주담이랑 뭐 통화해보거나 그런 건 없어서 여기 들어갈지 아니면 가전제품이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매출 비중은 작은 것 같아요. 이제 로봇 관련 부분은 그게 이제 로봇 관련 부분이 갑자기 커지면 어디서 커지나 이런 거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제 작년 1분기죠. 이 47기가 2021년입니다. 작년 1분기 보면 이제 휴대폰이 한 54%. 근데 옛날에 이게 80% 그랬어요. 근데 1분기에 54%로 떨어진 건 이제 SD 바이오 센서에 이제 진단키트 납품하는 매출이 워낙 커져서 그게 약 한 30% 정도로 늘어나고 뭐 다른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도 뭐 늘어나고 하면서 휴대폰 부분이 줄었죠. 근데 최근에 폴더블 폰이 나오고 뭐 휴대폰 신제품이 나오고 하면서 휴대폰 비중이 3분기에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엔 다시 한 76%까지 올라가고 요 금형은 한 10%로 줄어들고 이 금형 및 기타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SD 바이오 센서 진단 키트 부분인데 진단 키트 부품 관련 매출이 여기 보면 이제 100만, 1000만억, 10억, 100만, 1000만억, 10억, 830억에서 550억, 310억 이렇게 갈수록 줄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되면서. 물론 올해 1분기는 진단키트 수요가 워낙 늘어서 다시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는 갈수록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3분기에는 이렇게 휴대폰 매출이 또 늘어나면서 매출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뭐 이렇게까지 휴대폰 케이스 삼성 막 납품하니까 삼성이랑 거래하고 하니까 뭐 회사가 안정적으로 컸겠네. 참 장사하기 쉬웠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도 뭐 여기 지금 일별로 보면 차트가 이렇지만 뭐 주별이나 월별로 보면 주가의 등락폭도 좀 있었고 회사의 어려운 시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급등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애니콜 휴대폰 나오고 했을 때는 애니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고 할 때는 이 인탑스 말고 뭐 회사도 있었고 PN 회사 뭐 그런 회사도 있었고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도 뭐 경쟁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 중에 뭐 상장 폐지된 회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쟁에서도 인탑스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매출이나 이런 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사이 동안 회사의 체질이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겠죠. 그래서 분기별 매출을 보면
뭐 2분기에는 확실히 좀 매출이 좀 줄었지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2800억 정도에서 2000억 정도로 800억이나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3분기에는 휴대폰 매출이 또 늘어나면서 다시 3000억 정도로 매출이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꼭 그 진단키트만 파는 게 아니고 휴대폰 케이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그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매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이제까지 살아남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생존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보유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한다 하더라도 또 3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또 다시 매수로 또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제 목표가를 또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아까 여기 목표가를 46,500원으로 설정했는데 왜 설정했느냐, 그리고 매수 목표가는 왜 3만 원을 했냐, 이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작년 2021년 예상 순이익은 한 79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냥 뭐 특별한 원리나 막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서 한 건 아니고 1, 2, 3분기 그냥 순이익을 봤을 때 한 요 정도 순이익 올리지 않을까 했을 때,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냥 그 예상했을 때 퍼가 한 7.67로 아직도 저평가라고 할 수 있죠. PBR도 뭐 0.51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PBR이 원래 이렇게 적었나? 네, 다시 한번 인탑스를, 네, 여기서 인탑스를 한번 봅시다. 인탑스를, PBR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으네. PBR은 1.2인 거 보니까 PBR 0.5는 아니고, 네, PBR은 아까, 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PBR은 죄송하고요. PBR은 한 1.2 정도, PBR은 1.5이기 때문에 그 PBR은 아까 수치를 수정한다고 해놓고 수정을 못했나 봐요. 그리고 ROE는 한 15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그리고 네, 하여튼 ROE 요거 두 개를 제가 수정을 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PBR을 1.25가 정도 되는데 요걸 수정한다는 게 요걸 수정했나 보네. PBR이 1.2 되고 ROE는 한 15 정도 되는데, 그 예상 자기 자본은 한 5,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그 지금 이제 그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자본 총계가 4,400억, 5,200억 이 정도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뭐 한 5,107억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 예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올해 ROE는 아까 15.63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5년 평균 ROE는 한 8.49 정도 됩니다. 8.49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ROE가 얼마를 이 회사가 유지할까? ROE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러니까 이 최근에 보면 그 예전에는 굉장히 높다가 막 20 넘은 때가 있었죠. 이게 이제 아마 애니콜이나 이런 휴대폰이 워낙 잘 팔릴 때 ROE가 굉장히 높다가, 또 이제 뭐 삼성에만 납품하니까 삼성에서 이제 단가를 조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쟁사의 좀 점유율을 뺏기거나 하면 또 실적이 안 좋아져서 ROE가 막 낮아지다가 적자를 본 때도 한 해 있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적자도 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ROE가 5에서 이제 그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늘리면서, 또 SD 바이오 센서로 또 그 진단키트 부품을 납품하면서 2021년은 한 15 정도의 ROE가 급격히 높아진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근데 2021년 작년도 ROE가 15 정도 되는 거는 SD 바이오 센서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ROE가 높아진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15 정도로 계속 높다고 볼 수도, 높게 유지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체질이 개선됐는데 앞으로도 ROE가 5나 8 이렇게 낮게 유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 회사 체질은 개선됐기 때문에 그 5년 평균 ROE는 한 8 정도로 10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한 ROE를 한 11 정도는 유지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ROE를 한 11 정도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인 2032년도에는 자기 자본이 한 1조 4,900억, 한 1조 5천억 정도 자기 자본이 될 것 같다.
예상을 하는 거죠. 상상의 날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5천억 정도에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자기 자본을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순이익은 한 1,600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700억인데 한 2배 이상 순이익이 늘어날 거다. 10년 뒤에. 근데 이제 ROE가 한 11 정도니까 퍼도 한 11 정도를 유지한다고 치면, 근데 지금 퍼는 되게 낮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ROE를 계속 낮게 유지하다가 어느 한 해 ROE가 높아졌으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평가 받거나 퍼가 막 높게 다시 재평가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요 2022년, 2023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ROE를 높게 유지하면 그때는 이게 처음 딱 한 해만 ROE가 높으면 그래 어쩌다 한번 올해 장사 잘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ROE가 높게 유지되면 그 회사를 좀 다르게 보는 시간들이 생기면서 PER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ROE가 10일 유지한다면 퍼도 한 10일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년 후 예상 주가는 한 10만 9천 원 정도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럼 왜 목표가를 46,500원으로 잡았냐? 이거는 올해 목표가죠. 올해 목표가. 올해 46,000원이 되면, 그러니까 10년 후 46,500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46,500원이 되면 10년 후 10만 9천원이 될 때까지 보유한다면 복리수익률이 한 10% 된다. 근데 매수 희망가는 왜 3만 원이냐? 3만 원에 사서 10년 후 10만 9천 원이 되면 복리수익률이 한 15%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수익률 15%, 그러니까 연 15% 수익률이 제 개인적인 목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년에 15% 정도 주식을 통해서 15% 수익 내는 게 이제 목표인데, 3만 원에 사서 10년 후에 이제 10만 9천 원이 되면 연 15% 버는 거니까 이게 제 목표를 위한 매수 희망가가 되는 거죠. 3만 원이. 근데 이제 단기간에 급등해서 46,500원까지 오르면 복리수익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확 떨어지니까 이때쯤에는 매도해서 다른 거 15%의 수익률을 줄 만한 회사를 다시 사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목표가에 제 기준으로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는 평균 1년에 15%의 수익률을 거두는 게 목표인데 제 기준으로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건 단기간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했다면 일단 좀 팔고 그때부터는 떨어져도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15%씩 앞으로 벌 생각하고 샀는데 15% 이상 너무 급등해서 목표가에 도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떨어져도 파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한 27,000원 정도 매수 평균가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37,000원, 뭐 34,000원까지도 매도했다가 3만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다시 매수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되는 ROE 정도가 또는 15% 정도 됐을 때 연 복리수익률이 15% 정도 되는 시점에 저는 이제 매수 희망가니까 그때 매수 희망가를 정해놓고 복리수익률이 15%로 정했다면 15%보다 5% 떨어지는 10% 정도 되는 가격인 한 46,500원 정도가 제 개인적인 목표가인데요. 이 목표가에 무조건 도달할 거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까지 올라가 주면 파는 거고 안 올라가면 그냥 계속 보유한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인탑스가 ROE가 10일 이상을 10년간 유지한다는 것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ROE 12일 이상을 유지할 확률이 근데 더 높을 것 같아요. ROE 11일 이상을 유지할 확률이. 그래서 ROE 10일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높게 유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단 인탑스의 체질이 개선이 됐고 지금 다시 진단 키트가 잘 팔리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로봇이나 이런데 또 부품이 또 많이 팔릴 수도 있고 회사가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체질 개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ROE 10일 이상을 유지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물론 모르죠.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 ROE 10일도 뭐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ROE 10일 이상 유지할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10일이 아니라 막 그 이상 유지할 것 같아요. 확신이 든다면 목표가를 상향해야 될 거고요. 10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하향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탑스는 작년 8월에 매수했다고 언급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매수했다고 하고서 처음으로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생긴 것 같은데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 목표가에 도달하는 운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사실 제가 제 기준으로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건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 15%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하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 생겼다. 근데 최근에 사실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그 진단키트를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인탑스 주가가 오른 거니까 뭐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상황 때문에 오른 거라 좀 그건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개인적으로 인탑스는 어쨌든 목표가에 도달해서 그 익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요거 PBR이 1점인데 ROE 잘못 적고 막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개인적인 예상으로 이렇게 그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틀린 부분 있으면 또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양한 댓글 또 저랑 반대되는 의견 그런 것들 있으면 그 댓글 잡아 주시고 예전에 그 요렇게 그 인탑스 관련해서 영상 했을 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탑스 영상 올렸을 때 뭐 댓글 달아서 뭐 같이 매수했습니다. 뭐 하고 뭐 같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막 같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물려 있어요.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그 좀 그 댓글을 또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매수해서 계속 보유해서 버티고 있어서 익절했어요. 뭐 이런 내용 그런 거 하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때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 한번 요번에 같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의견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탑스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음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